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마 탈검찰화 법무부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그렇고 예. 저는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됐다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간에 이제 낙마하신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 1, 2년으로 될까요? 제가 5년 내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 없이 될까요? 정말 나 다 필요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거 한번 대한민국으로 해서 만들어 볼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 이분이 연배나 또 어떤 그 본인이 살아왔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 굉장히 적임자였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가령 뭐 지금 다시 또 정치인 검찰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좋긴 좋죠. 뭐 예를 들면 검증도 무사하게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긴 한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 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예전에 민정수석에서 봤는데 이거 1, 2년으로 잠깐 하고 말 게 아닌 문제인데 5년 내내 해도 그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좀 추천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검찰 개혁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안경환 법무장관 해명 기자회견 하면서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내 마지막 인생을 허락한다면 검찰 개혁 쏟고 싶다라는 의지도 또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또 누군가 임명되면 역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 검찰의 어떤 조직적 저항 이런 건 없을까요? 조직적 저항 아직은 지금 새 정부의 국정 수행 동력이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요. 이제 한 3년 차 넘어가고 그러면 또 다음 누가 될까 그런 거 신경 쓰겠죠. 그럼 근본적인 질문. 네.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검찰 개혁. 예.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처들 다 합친 것보다 검찰 하나가 더 세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 전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장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찍어가지고 완전히 땅에 파묻을 수 있으니까. 검사 출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무섭다. 나 얘기만 하면 무섭대. 아니, 검사 출신이 말하니까 진짜 이게 확 와닿잖아. 진짜 몸으로. 더킹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를 지금 말로 푸시잖아요. 시각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사용이 되니까. 사냥감을 물어오라고 키웠던 사냥개가 주인을 무니까. 이러면 되겠나요? 근데 법무부에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안경환 후보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고. 이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조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행부 장관이 있어요.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참모총장 있고 검찰청장 있고 그렇죠. 경찰청장 있죠. 예. 그 위에 장관들을 놔요. 예. 장관들은 이게 문민이야. 문민 통제를 하려고 이렇게 둔 거야. 안 그러면 파쇼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권을 다 줘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로 하면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아이디어란 거겠죠.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 다 검사야. 검사 출신이야. 단 하나 교정본부장 하나 빼놓고 옛날에는 그것도 검사 출신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 받으시기 직전에 교정본부 그땐 교정국이었어. 교정국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교정국장은 교도관으로 한다.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와요. 그 뒤로 관례가 만들어졌구나. 이제 그거 빼놓고는 다 검찰이야.
법무부의 과장이, 실무 책임자인 과장이 64명인가, 64명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여 명이 검사예요. 이건 뭐야? 결국은 검찰을 문민 통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 그렇게 됐네요. 예. 그리고 검찰국장.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을 다 하는데 요번에 안태근이 이영렬하고 예. 식사를 하는데 지가 돈 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영렬이 먼저 돈 냈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검사장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안을 다 짠다고요. 인사에 죽고 사는 검사들로선 제일 신경 쓰이는 데가 검찰국이야. 근데 그거를 민간인이 안 하고 검사 출신이 아니야. 검사가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뭐 국방부도 문민해야겠네. 아니 근데 아니, 제가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질문이 생겨서 저희 또 이제 우리는 비검사 출신들이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국방부도 사실은 군 출신들이 국방부에 요직에 가 있잖아요. 다만 요직에 다 가 있고 또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국방부 전체를. 근데 안행부는 안 그래.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이 안 해. 그러니까 대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행안부 장관서부터 행안부 조직을 다 장악하고 행안부를 좌지우지한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이상하지. 이상하지. 예.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문민통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예산권, 인사권까지도 경찰청장한테 내려보내줬어. 근데 군대, 국방부하고 법무부만 지금 문민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예,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하다가 전역하고 그 다음날 장관 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경찰 파쇼 국가였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군파쇼고. 군부 파쇼고. 근데 노태우가 두 개가 짬뽕이 돼. 예. 육법당이라고. 거기에는 박철원 씨가 황태자. 있습니다. 예. 박철원 씨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6.29 선언 이후 형식적인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군을 동원한 통치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폭력을 쓸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검찰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부 세력, 또 그동안에 국가 권력의 근간이 됐던 국방부, 그 이후에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법무부. 요게 아직 문민화가 안 됐고 그 사이에 옛날 중정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 또 중정이 있습니다. 중정, 안기부. 그러니까 요런 거를 통치의 도구로 써왔죠.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고, 네. 그래서 초대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네. 장관 임명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도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이상은 숭고했으나 예. 검찰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액션 플랜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들 놔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니네들한테 간섭 안 할 터이니 너희들도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라 라고 했다가 뒷다리 물린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의 과제는 검찰 독립이 아니라 검찰 민주화였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독립을 그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 내부를 철저하게 민주화시켜야 되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시대적으로 너무 앞선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검찰들이 노골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막 비토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왜냐하면 검찰청장보다 기수가 10개나 낮았으니까 예. 10기 후배가 왔어요. 예. 거기다가 검찰 전혀 모르는 여성 법조인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분이 와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비토하거나. 조직적 저항 비토라기보다는 아주 센 분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센 분이는. 정말 센 분이 가야 아니 됩니다. 그리고 조홍철로 가세요. 저요? 그럼 나 야당을 할래. 아니 우리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아마 탈검찰화 법무부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그렇고 예. 저는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됐다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간에 이제 낙마하신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 1, 2년으로 될까요? 제가 5년 내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 없이 될까요? 정말 나 다 필요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거 한번 대한민국으로 해서 만들어 볼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 이분이 연배나 또 어떤 그 본인이 살아왔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 굉장히 적임자였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가령 뭐 지금 다시 또 정치인 검찰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좋긴 좋죠. 뭐 예를 들면 검증도 무사하게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긴 한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 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예전에 민정수석에서 봤는데 이거 1, 2년으로 잠깐 하고 말 게 아닌 문제인데 5년 내내 해도 그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좀 추천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검찰 개혁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안경환 법무장관 해명 기자회견 하면서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내 마지막 인생을 허락한다면 검찰 개혁 쏟고 싶다라는 의지도 또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또 누군가 임명되면 역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 검찰의 어떤 조직적 저항 이런 건 없을까요? 조직적 저항 아직은 지금 새 정부의 국정 수행 동력이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요. 이제 한 3년 차 넘어가고 그러면 또 다음 누가 될까 그런 거 신경 쓰겠죠. 그럼 근본적인 질문. 네.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검찰 개혁. 예.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처들 다 합친 것보다 검찰 하나가 더 세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 전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장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찍어가지고 완전히 땅에 파묻을 수 있으니까. 검사 출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국민을 무섭다. 나 얘기만 하면 무섭대. 검사 출신이 말하니까 예, 진짜 이게 확 와닿잖아. 같고 진짜 몸으로. 더킹이라는 영화 있어요. 예. 그 영화를 지금 말로 푸시잖아요. 시각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지금 법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 예. 다 검사야. 검사 출신이야. 단 하나 교정본부장 하나 빼놓고 옛날에는 그것도 검사 출신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 받으시기 직전에 교정본부 그땐 교정국이었어. 교정국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교정국장은 교도관으로 한다.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와요. 그 뒤로 관례가 만들어졌구나. 이제 그거 빼놓고는 다 검찰이야. 법무부의 과장이 실무 책임자인 과장이 64명인가 64명인가 있습니다. 그중에 30여 명이 검사예요. 이게 뭐야? 결국은 검찰을 문민 통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 그렇게 됐네요. 예. 그리고 검찰국장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을 다 하는데 이번에 안태근이 이영렬하고 식사를 하는데 지가 돈 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영렬이 먼저 돈 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검사장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안을 다 짠다고요. 인사에 죽고 사는 검사들로선 제일 신경 쓰이는 데가 검찰국이야. 근데 그거를 민간인이 안 하고 검사 출신이 아니야. 검사가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국방부도 문민해야겠네. 아니 근데 아니, 제가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질문이 생겨서 저희 또 이제 우리는 비검사 출신들이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국방부도 사실은 군 출신들이 국방부에 요직에 가 있잖아요. 다만 요직에 다 가 있고 또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국방부 전체를. 근데 안행부는 안 그래.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이 안 해. 그러니까 대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행안부 장관서부터 행안부 조직을 다 장악하고 행안부를 좌지우지한다?
그 이상하잖아. 그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이상하지. 이상하지. 예, 예.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문민 통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조직 예산권 인사권까지도 경찰청장한테 내려보내줬어. 근데 군대 국방부하고 법무부만 지금 문민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예,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하다가 전역하고 그 다음날 장관 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경찰 파쇼 국가였고 박정희 저 정권 하에서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군파쇼고. 군부 파쇼고. 근데 노태우가 두 개가 짬뽕이 돼. 예. 육법당이 할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사용이 되니까. 사냥감을 물어오라고 키웠던 사냥개가 주인을 무니까. 이러면 되겠나요? 근데 법무부에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예, 대통령도 탈검찰. 그렇고 예. 안경환 저 예. 후보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고. 이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조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행부 장관이 있어요.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참모총장 있고 검찰청장 있고 그렇죠. 경찰청장 경찰청장, 있죠. 예. 그 위에 장관들을 놔요. 예. 장관들은 이게 문민이야. 문민 통제를 하려고 이렇게 둔 거야. 예, 예. 안 그러면 파쇼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권을 다 줘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로 하면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아이디어를 한 거겠죠. 근데